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공지능융합과 서경원 교수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인공지능 관련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들고, 또 인공지능 하는데 도대체 뭔지 잘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의 핵심은 인간 능력을 어떻게 잘 증강시킬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한 어떻게 훌륭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느냐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 저희가 사는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AI 기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대표적인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아마존, 틱톡 등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1분, 10분, 1시간 혹은 며칠 더 붙잡아 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식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얼굴, 음성, 바이오 시그널, 클릭 스트림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화 기술 차원에서는 저희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글쓰기, 운전 등등에 있어서 많은 인공지능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최근 작년 말쯤이었죠. 오픈AI CEO 샘 알트먼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함께 GPTs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GPT 모델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개인화된 인공지능 챗봇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이터를 조금 제공을 하고 본인들이 만든 GPT 모델과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은 누구나 자신만의 개인 챗봇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챗봇들에 대한 기술의 흐름은 알겠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챗봇 AI 기술의 목표는 결국은 성공적인 인간-인공지능 협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 또는 인공지능이 홀로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성능을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을 했을 때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간 능력 증강의 핵심 목표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 CMU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2010년에 했던 연구인데요. 켄타우루스 팀이라고 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인간, 그리고 조금 부족하지만 잘 설계된 AI를 하나의 팀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인간 전문가 또는 굉장히 잘 훈련된 AI 알고리즘을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이렇게 3명 경쟁을 시켰을 때 놀랍게도 뛰어난 인간 또는 뛰어난 AI보다 적당한 인간과 적당한 AI를 훌륭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묶었을 때, 이러한 켄타우루스 팀을 만들었을 때 그 팀의 성능이 인간 또는 AI의 대표자를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에 있어서요.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굉장히 아기 같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정말 순수하게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잘못 도입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러한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첫 번째로 이 알고리즘믹 바이어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MIT의 조이라는 연구자가 처음 제안한 개념인데요.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조이라는 연구자가 이 가운데 있는 연구자인데요. 얘가 안면인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친구인 백인의 얼굴은 잘 인식을 하는데 본인의 얼굴, 피부색이 어두운 것은 잘 인식을 못하지만 본인이 흰색 가면을 쓰게 되면은 얼굴을 잘 인식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사한 사례들이 다양한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구글 포토 같은 경우에도 피부색이 좀 어두운 사람들을 인간이 아니라 고릴라라고 잘못 인식하는 사례를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결국 밝혀낸 것이 이러한 안면인식 알고리즘 등을 학습을 할 때 피부색이 어두운 여성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백인 남성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AI 알고리즘을 만들 때 잘못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차별이나 편향 그리고 불쾌감 같은 갈등 사례들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좀 기분 나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후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갈등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2016년에 Hey AI라고 해서 지금 이제 X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트위터에서 일종의 AI 챗봇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이제 GPT처럼 일종의 모델을 좀 잘 학습시킨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말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테이 AI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의 수많은 악동 같은 사람들이 테이 AI에게 욕과 아주 나쁜 말들을 학습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가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였는데 포이즌드된 AI, 즉 잘못된 데이터에 의해서 어떤 독극물 같은 데이터들이 주입된 AI가 많은 오해와 왜곡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Hello
월드라고 되게 착했던 AI가 24시간 후에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벽을 만들고 멕시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지불하도록 만들겠다라는 나쁜 말을 하는 AI가 되어서 불과 24시간 만에 이 서비스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이제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성숙한 AI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dversarial Evasion Attack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AI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인데요. 자율주행을 예로 들면은 여기 왼쪽에 보고 계신 스탑 사인을 자율주행차가 100%의 정확도로 스탑 사인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일정한 검정색 바와 흰색 바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바를 덧붙이는 것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스탑 사인을 스탑 사인이 아니라 80km로 질주하세요 라고 잘못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버 자율주행 차가 자전거를 탄 사람을 그냥 자전거로 인식을 해서 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명피해가 났었죠. 즉 AI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AI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도 가능하게 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AI에 대해 고려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실질적 피해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 트리플 A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Actionable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로 설명 및 실행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 및 실행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때 사람들의 Resistance to AI, 즉 AI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높았다가 그 첫 번째 허들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허들을 넘어서도 사용자들은 여전히 조금 reluctant합니다. 여기에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거부감의 가장 큰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회적 규범을 존중하는 acceptable한 AI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인간 사회의 규범을 존중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AI가 정말 단기적으로 그냥 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변화하는 맥락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한 것을 저는 adaptable AI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ctionable, acceptable 그리고 adaptable한 AI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러한 트리플 AI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의료 분야에서 인간 중심 인공지능 관련 AI 치매 조기 진단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 학회들과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비가역적인 질병입니다. 한번 치매 상태가 되게 되면은 다시 정상 노화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기 진단을 위한 시스템을 저는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제안을 했고요. 예를 들면 가상현실 속에서 고령자분들께서 금전 관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VR 세상 속에서 ATM을 통해서 금전 관리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만든 과제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데요. 이 VR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메뉴 주문하시는 과제도 제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모았을 때 이러한 정상 고령자분들과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 치매 초기에 해당하는 분들의 움직임이 많이 다릅니다. 이 손 움직임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눈 움직임에 있어서도 정상 고령자분들은 집중적으로 딱 그 부분만을 보시는 반면에 경도 인지장애, 이 치매 초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메뉴에 많이 시선을 빼앗기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AI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치매를 굉장히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제가 목표로 했던 것은 이러한 HMD 기반의 VR 일상생활 과제를 임상의료진의 치매 조기 진단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연구를 하였는데요. 많은 임상의료진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결국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본인이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어떤 근거 기반으로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얻은 교훈은 이런 의료 분야에서 AI가 치매 조기 진단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의료진들의 능력을 증강시켜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설명 및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AI 모델이 나와야 합니다. 단순히 AI가 이 사람은 정상입니다. 이 사람은 치매 초기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은 눈의 움직임이 이러이러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경도 인지장애에 해당합니다. 라는 그런 설명과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AI 모델에 대한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제조 분야에서 자동차 회사와 함께 진행을 했던 AI 체결 작업 지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체결 작업 중에 작업자분들께서 이제 체결 토크를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 반복적이고 지루하다 보니까 정확한 체결 작업을 조금 증강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없겠느냐라는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루함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루함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내렸던 결론은 작업자들에게 이제 스마트워치를 제공해서 이분들의 생체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생체 데이터, 피부 전기 전도도나 심박수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루함을 예측을 해보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약에 지루할 경우에는 그 지루함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일해라 라는 피드백을 제공을 하자라는 굉장히 단순한 접근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지루함을 빨리 진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극을 제공을 하면은 뭔가 작업자분들께서 더 일도 잘하시고 회사에서도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제안을 했지만 실제 이러한 시스템을 제가 공장에 도입을 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좀 시스템을 바꾼 것은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신 것이 제가 개발을 한 게이미피케이션 인터페이스라는 것인데요. 이 작업자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 이 게이미피케이션 인터페이스에서 좀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해드리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AI가 도입이 되었을 때 그 AI 시스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사회적 규범을 미리 파악하시고 그분들이 수용하실 수 있는 AI를 도입하시는 Acceptable AI에 대한 컨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AI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랑 함께 교육 AI 시스템을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연구 방법론은 이 온라인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제가 딥러닝을 해서 이 학습자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규범을 존중을 해서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좀 증강해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면은 온라인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라인 학습 속에서의 클릭스트림 데이터라는 것을 모아서 이것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몰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평가를 한 다음에 학생의 몰입도가 깨졌을 때 그 순간 AI가 맞춤형 퀴즈를 생성을 해서 맞춤형 퀴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종의 AI 기반의 Just-in-Time 퀴즈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서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때 이걸 사진 촬영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피규어나 텍스트나 이퀘이션을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맞춤형 Q&A를 제공해 줄 수 있는 AI 툴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비침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 분야 속에서 제가 맞춤형 교육 AI를 연구한 후에 느낀 점은요. AI의 개입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절히 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러한 어댑터블 AI가 되어야지만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이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루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킨지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3조 달러의 가치를 추가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는 한화로 1경 6,60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제는 AI 없이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딜로이트가 글로벌 CEO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적합한 용처를 발굴하지 못했거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이 내부적으로 부족하거나 AI 도입 전략이 없는 등의 이유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AI를 도입하는 방법은 사실 다양한데요. 내부의 역량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도 있고 외부로 눈을 돌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AI 활용 방법이나 상황별 도입 전략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AI를 적절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AI가 새로운 가치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AI 기술을 적정한 수준까지는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합니다. 기술 기반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개념화한 내비기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비기론은 기술 기반 경영혁신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요. 기술을 인식하고 기술의 비즈니스 기회를 인식한 다음 혁신을 기획해서 실제로 혁신이 실행되는 4개의 단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AI 리터러시 과정은 내비기론의 일련의 과정을 따라서 AI라는 기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AI를 도입하여 신사업 혹은 우리의 기존 비즈니스의 혁신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임원, 리더 관점에서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사업 전략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른쪽의 개요와 같이 본 과정은 총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과정의 시간이나 목적은 기업 특성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상세 설계안을 보시면 총 4개 모듈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AI에 대한 활용 방안 및 발전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 모듈, AI 적용 사례를 통해 우리 비즈니스의 적용 인사이트를 추려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듈, 우리 기업의 실행 가능한 AI 도입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리더십 모듈
모듈, 최신 AI 트렌드 파악을 통해 설정한 전략 방향을 보완하기 위한 트렌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커스터마이징 될 수 있고요. 해당 업계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AI 분야가 있다면 해당 분야를 강조하거나 무관한 업계의 사례들을 보강하는 식으로 커리큘럼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사와 여러분 기업만 참여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의 교육 모듈이 목표하고 있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노피 파트너스의 PM들이 과정 설계부터 딜리버리 이후에 과정 평가까지 책임지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